찾아라 찐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최근에 찬바람 불면서 이 배당 종목들 특히나 금융주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리포트 효과 받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부터 보시죠. 네, 하나손해보험 현재는 1.3%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과 더불어서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불로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5월에 5,520원의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4,000원 선 정도 지지하면서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4,550원 부근 현재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험 영업이익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올해 실적 전반적으로 호조가 예상됩니다.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162.9%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는 36.7% 증가하게 되면서 551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가 41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유동 비율이 105.1%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포인트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1%포인트 개선이 됩니다. 투자 수익률 역시나 지난해와 전분기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별로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 유동 비율은 고액의 사고가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이상 개선이 됐고요. 자동차 보험의 유동 비율은 대당 경과보험료 증가와 이 사고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마이너스 8.6%포인트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보험도 위험 손해율이 상당히 개선됐는데요. 다만 이 사업 비율이 기저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동 비율 자체는 소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네, 4분기에는 보고되지 않은 발생 손해액이 반영이 되는데요. 이 자산의 처분이익 같이 조절이 되면서 분기 손익 자체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상반기 실적이 워낙 괜찮았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연간 실적을 16.5% 상회했고요. 3분기에도 양호한 자동차의 위험 손해율이 이어지게 되면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연간 이익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연간 순이익은 1,700억 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 대비 92.3%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만한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장기 위험의 손해율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난 점이고요. 올해 갱신되는 실손 보험 계약이 대부분 1년 기준인데 손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5년 갱신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올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비실손 위험 손해율이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지나친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까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네, 하나손해보험은 계약 서비스 마진 소급 기간이 다른 손보사 대비해서 조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보장성 신계약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새 국제보험 회계기준 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계약자 서비스 마진과 장래이익의 합계를 추정할 수 있는 부채 적정성 평가 잉여 금액이 큰 손해보험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 서비스 마진 소급 기간이 짧고 보장성으로 신계약 성장률이 좀 둔화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 손보사 대비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적정성 평가 잉여 비율이 59.3%에 달하고요. 손실계약까지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는 손익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손익에 중요할 이 비실손 위험 손해율이 80% 이내로 안정적인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현재 수준 PER을 3배 그리고 PBR 0.4배는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신한금융투자의 황유영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코멘트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 가까워지면 배당주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금융업종들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같이 주식시장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의 또는 배당이 높은 수익률을
종목일수록 수급이 좀 몰리는 대피처로서 수급의 대피처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제 빠졌던 이유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이유도 국채 수익률이 높았던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시장에서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좀 몇 가지는 같이 가지고 있죠. 다만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버리면 심리가 그러면 아무리 싼 주식도 또는 높은 배당 수익률도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뭐 아무리 배당을 많이 주더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작년 실적도 이미 상회를 했고요. 실적 모멘텀도 보유하고 지금 PER이라든가 PBR 지표로 봤을 때도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시장에서는 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줄까에 대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방금 전부터 또 조용하던 주가가 갑자기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버텨볼 여지는 좀 충분히 아직 여전히 있을만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배당 수익률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셔도 저는 일단은 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조금 보유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어둡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연동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돌파는 5월쯤에 나왔거든요. 이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외적인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대외 환경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그리고 올해 4월달, 5월달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한 5월달부터 해서 한 넉 달 동안 주가가 다시 밀렸는데 주가가 밀리는 동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충분히 신규로 매수도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지금 물량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전고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안에 금리 상승이 오히려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주가는 한 번 더 쉴 수 있는 오히려 이제 미리 반영했다라는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큰 수익보다는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 좀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긍정적인 환경이나 여건은 조성이 됐지만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찐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